집이 6억 원이고 순자산도 5억 원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끊기는 순간 QLD TQQQ를 팔아야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부자일까요?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으면 시장이 무너졌을 때 선택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자산은 가격이 가장 비싼 자산이 아닙니다. 시장 하락에도 내 투자 계좌를 지켜주고 내 삶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자산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집도 자산이고 자동차도 자산입니다. 나중에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와 경제적 자유를 준비할 때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이 자산이 내 돈을 늘려주는지 아니면 보유하는 동안 계속 돈을 가져가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사용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과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집과 자동차는 가족에게 안정된 생활 환경과 편리함을 줍니다. 필요할 때는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는 동안에는 대출이자와 세금, 관리비와 보험료, 연료비와 수리비가 나갑니다. 집과 자동차의 가격이 커질수록 유지비도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집과 자동차가 나쁜 자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소득과 자산에 맞는 수준으로 보유한다면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필요한 자산입니다. 다만 내가 사용하는 자산을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투자 자산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입니다. 예금과 채권의 이자, 배당주와 배당 ETF의 분배금, 임대부동산의 임대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산은 보유하는 동안 일정한 현금이 들어옵니다. 월급이 줄어들거나 은퇴한 이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은 자산은 아닙니다. 배당을 많이 받아도 원금이 크게 하락할 수 있고 임대료가 들어와도 공실과 세금,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현금만 볼 것이 아니라 원금의 변화와 유지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자산 가치를 키우기 위한 성장 자산입니다. QLD TQQQ는 여기에 가깝습니다. QLD TQQQ를 샀다고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나스닥100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면서 미래의 자산 가치를 키우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QLD TQQQ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까지 QLD TQQQ에 넣어 놓았다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합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전세 보증금처럼 사용할 날짜가 정해진 돈을 넣었다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대출을 무리하게 받아놓고 남은 자금을 전부 TQQQ에 투자했다면 집에서도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투자계좌에서도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상황이 됩니다. 같은 QLD TQQQ를 보유해도 누구에게는 좋은 성장 자산이 되고 누구에게는 삶을 압박하는 위험 자산이 되는 이유입니다. QLD도 큰 하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TQQQ는 QLD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하락장에서 계좌가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TQQQ를 오래 보유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를 계산하기 전에 생활비와 비상자금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45세 직장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자산은 5억 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순자산 대부분이 집과 자동차에 묶여 있습니다. 6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고 주택대출은 2억 원입니다. 자동차는 7천만 원이고 QLD TQQQ 투자계좌에는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별도의 비상자금은 거의 없습니다. 집과 자동차와 투자계좌를 합하면 총 자산은 7억 원입니다. 여기서 대출 2억 원을 빼면 순자산은 5억 원입니다. 순자산만 보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중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집을 팔거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QLD TQQQ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장이 하락한 시점이라면 가장 팔고 싶지 않을 때 투자계좌를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순자산은 5억 원입니다. 3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자동차는 3천만 원입니다. 현금성 자산 5천만 원과 QLD TQQQ를 포함한 투자자산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순자산은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에게는 현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월급이 잠시 끊겨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고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도 투자계좌부터 팔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에 큰 하락이 와도 QLD TQQQ가 회복할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순자산은 같지만 선택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QLD TQQQ는 급할 때 팔아야 하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QLD TQQQ는 하락해도 기다릴 수 있는 장기 성장 자산입니다. 결국 상품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재무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0대와 50대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비싼 집과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락했을 때 기다릴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선택할 시간을 만들고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QLD TQQQ 계좌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은 3가지 질문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이 자산은 앞으로 내 돈을 늘려주는가? 둘째, 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얼마가 나가는가? 셋째, 위기가 와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이 3가지에 답하면 그 자산이 내 선택권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QLD TQQQ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좋은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이 준비돼 있고 사용할 날짜가 정해진 돈을 분리했으며 큰 하락에서도 버틸 수 있을 때 비로소 장기 성장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과 자동차도 무조건 나쁜 자산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사는 집과 타는 자동차에 자산 대부분을 넣어놓고 그것을 투자에 성공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QLD TQQQ 계좌의 평가 금액만 보면서 부채와 현금 흐름, 돈을 사용할 시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가장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QLD TQQQ를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장기 투자의 결과는 어떤 상품을 샀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상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재무 구조가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